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가 나란히 외국 대사를 접견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일본 대사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와 만남을 갖습니다. 오늘 오전 분당선 순회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다쳤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 청약이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한강뷰의 역세권인데 8억 원대인 물량도 대기하고 있어 많은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1kW시당 최대 100원을 할인해줍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캐시백을 대폭 증원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전기요금에서 할인 요금을 차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가 나란히 외국 대사를 접견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일본 대사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와 만남을 갖습니다. 먼저 김 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만났는데요. 이번 접견은 일본 대사관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차례로 접견한 바 있습니다. 이날 만남에선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등 한일 양국의 현안 관련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관저를 찾아 싱하이밍 대사와 만찬 자리를 갖는데요. 면담은 중국 대사관 측 요청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할 공동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대중 수출 감소와 관련한 특사 파견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분당선 순회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4명이 다쳤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성남시 순회역 2번 출구에서 작동 중이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뒤쪽으로 역주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객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11명은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지상으로 이동하는 이용객들을 태우고 정상 작동하던 중에 갑자기 일시정지하더니 수초 뒤에 뒤쪽으로 밀려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당선 순회역의 운영 주체는 한국철도공사지만 에스컬레이터의 운영과 관리는 별도의 위탁업체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철 사법경찰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 추진과 SR 부당특혜를 규탄하기 위해 오늘부터 15일까지 준법 투쟁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운행이 중단되는 열차는 무궁화호 경부선과 장항선 각각 2편씩 모두 4편입니다. KTX는 정상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연 가능성도 있는데요. 코레일 측은 미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가용 인력을 긴급 투입하고 역 안내 인력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법 투쟁 기간 동안 승차권 취소와 변경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 청약이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한강뷰의 역세권인데 8억 원대인 물량도 대기하고 있어 많은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공공분양주택 1981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공고합니다. 사전청약 단지는 동작구 수방사, 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 고덕 강일 3단지인데요. 특히 관심을 끄는 곳은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입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데다 1호선과 9호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59제곱미터 255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되는데 추정 분양가는 8억 7,200만 원입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5억 원가량 저렴한 수준입니다. 또 남양주 왕숙과 안양 매곡은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를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를 챙길 수 있습니다.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급되는 뉴홈 사전청약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기존 계획보다 43% 늘어난 약 10,000가구의 뉴홈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하지만 만약 중복 당첨되면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됩니다. 전기료가 지난달부터 또 올라 올여름 냉방비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다음 달부터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1kW 시당 최대 100원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절감량 1kW 시당 30원의 기본 캐시백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이를 대폭 증원해 기존에 지급하던 에너지 캐시백 액수에 더해 최대 100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구체적으로 절감량 1kW 시당 30원에서 70원의 차등 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과거 2개년 같은 달 평균과 비교해 전력 사용을 5% 이상 절감하면 절감률 30%를 한도로 차등 캐시백을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기존의 현금과 기부, 전기요금 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화폐 수집상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유통량이 거의 없어 시중에서 액면가의 최대 200배 가까이에 팔리는 2018년에서 2019년 발행 동전 24만 개를 빼돌렸고 판매 수익으로 4,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하늘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캐나다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매캐한 연기가 도시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국 CNN은 뉴욕의 공기질이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거리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기준 캐나다에서는 400건이 넘는 산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중 200여 개 산불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캐나다 산불은 국경을 넘어 미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실외 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건강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고가의 외제 차량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적음해도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주고 보험료까지 올라 억울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다음 달부터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사고분부터 개선된 보험 할증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배상액에 따라 고가 가해 차량은 사고 점수 0.5점, 저가 피해 차량은 1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고가 가해 차량은 1점을 추가로 받아 보험료가 할증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0.5점만 받아 할증이 유예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피해 차량의 배상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서
가해 차량 배상 금액의 3배를 넘을 때 적용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전라권과 울릉도, 독도는 내일 하루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기온은 서울, 대구 18도, 대전, 전주, 광주 19도, 울산 1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